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TV입니다. 누구냐고. 엄마야 귀한 손님 맞습니다. 누구래요? 보이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김포에서 이승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윤숙이라고 합니다. 이승만 카페요? 네. 그건 무슨 카페예요? 사이트, 인터넷? 온라인 아니고 오프라인. 오프에서요? 네. 그러면 그 카페 이름이 이승만 카페예요? 네. 김포 어디예요? 그 이승만 카페가 아니고 스토리 오브 리 스터디 카페. 그 이승만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거. 스터디 오브 리. 이때 리가 이승만의 리군요. 네. 예, 예. 김포 양천읍에 있습니다. 양천? 양천읍. 옛날에 그 전원일기. 전원일기 촬영했던 양촌. 네, 예, 예. 아, 양촌리? 네, 양천. 아, 그렇구나. 네. 알겠어요. 최윤숙님. 네. 그 다음에 우리 옆에는 누구예요? 김현민이요. 조금 크게. 김현민이요. 예, 김현민은 우리 최윤숙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 친한 관계. 친한 관계? 내가 누구냐고. 엄마. 엄마. 예, 우리 최윤숙님의 작은 아들. 네. 김현민 군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최윤숙 엄마의 큰아들 김태민입니다. 김태민 학생. 그래요. 예. 이렇게 우리 김태민 학생하고 김현민 학생하고 학생이죠? 네. 몇 학년?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리고 3학년이요. 중학교 3학년? 초3이요. 이거 학교 안 나가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 집에서 홈스쿨 하고 있습니다. 아, 홈스쿨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지금 나이로 봐서 초3이고 네. 중1이다 이 말씀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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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홈스쿨링 하면은 그러면 학교 졸업 같은 게 돼요? 안 되죠. 졸업장은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럼 무학이네? 쟤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 올해부터 그럼 이제 쟤는 초졸자고요. 네. 얘는 이제 무학자가. 아,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쉽지 예, 않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큰 아이가 저 큰 아이 학교 여기 선생님하고 저 태민이가? 예, 예. 좀 많이 제가 좀 싸웠거든요. 아, 이렇게 하라고 하신 뜻인지 쟤는 좀 정교조 선생님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4.19 이제 쟤는 이제 저한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네. 늘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처럼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어허. 꿈이 이제 한때 있었어요. 아, 태민은? 네. 근데 이제 학교에 어느 날 이제 그런 이제 자기 미래 희망 뭐 이런 거를 발표하는 그 시간이었었나 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처럼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얘기 한마디 했다가 이제 학생 친구들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이제 물어 뜯긴 거죠. 아니, 그때가 언제였어요? 4학년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 그때 뭐라 그랬는데? 그냥 저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네. 공격을 받았죠. 어떤 공격을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뭐 분단이 됐고 이승만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고 그렇다고 여러 번 많이 친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허, 그래요? 네. 야, 그 이승만 때문에 분단이 됐고, 네.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 몰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아니 그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웠죠. 저희 나라 역사를 잘못 알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죠. 선생님도 그러고. 네. 그래서 그럼 토론 논쟁을 했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그냥 얘기를 친구들이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하고 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선생님하고 또 여러 학생들이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싸움 자체가 불가능했겠네. 그쵸. 속으로 화는 되게 많이 났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지 않고 집에 오자마자 네. 엄마 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인데 아이고, 그랬더니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는 계기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4월 19일 같은 경우 이제 4.19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4월 16일은 세월호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이제 자체 이제 선생님이 재량껏 자기네 하면서 프로그램이? 그런 게 이제 계기 수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듣고 제가
좀 저도 약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서 전화를 이제 했죠. 왜 이런 교육을 하시냐고. 그 어떤 근거 자료를 쓰셨냐.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냐. 이제 이랬더니 이 선생님 얘기가 더 황당했어요. 뭐라 그래요? 네이버를 찾아보고. 네이버를? 네이버가 국정교과서도 아니고. 그래서 네이버라고 지금 다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또 대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좀 대립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때도 그 왜 자로 한참 있었잖아요. 네. 어떤 뭐 박사님하고 자로, 세월호 자로, 뭐 그 닉네임이 자로라는 아이하고. 진짜 이거 뭔가를 분석을 했더니 이거는 이제 저기가 자초된 게 아니고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저기를 한 거다 이런 거를 근거 자료로 해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유튜브에 나왔었어요. 그래요? 예. 그걸 또 학교 애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고 세월호는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이게 계략적으로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수업을 해서 이거 무엇도 이건 무슨 또 그런 거 들으면 또 학교에 전화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예, 많이. 그럼 계속 그 학교랑 이제 그 싸울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우리 아이를 그렇게는 가르칠 수 없다. 없죠. 거짓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이 아이만 단도리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제 아이만 잘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평상시에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바른 교육관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런 것이 기본 토대가 없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진실인 것으로 알고 예. 또 반감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우리 최현숙님은 그 같은 학부모들 있잖아요. 네.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같이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좀 의논들 해보셨나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항상 이제 학부모 엄마들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많이 했죠. 근데 항상 그러면 극으로 몰리죠.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까지 가냐. 그리고 이렇게 정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 설득의 그 시간을 거쳐서 많이 설득된 학부모들도 있었고, 끝끝내 이제 제 얘기에 귀 닫는 친구들, 그 엄마들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냥 교과서만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역사 그 책 있잖아요. 교과서 외에 도서, 이제 학교에서 추천 도서라든가 이런 거. 여기에 또 많이 왜곡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했어요. 뭐가 지금 왜곡이 되고, 뭐가 진실인지. 거의 90%가 다 거짓이더라고요. 근데 학교 교사들이 정교수 선생은 실제로는 다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다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계기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수업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 교과 내용이 아닌 그 외에 이제 계속 이제 물 스며들듯이 그렇게 주입을 하는 거죠. 우리 현민이도 그런 일 당했어요? 아니요. 근데 왜 학교 안 나가요? 가기 싫어서? 아무 생각 없어. 근데 현민이는 왜 안 보내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학교에 그런 실상을 보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잠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고 학교의 그 실태를 보고 이거는 도저히 그냥 제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쳐서 내 아이만 이렇게 바르게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딸아이가 집에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나쁜 사람이라고 담임 선생님이 그랬다면서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았나 봐요.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르칠 때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박근혜 대통령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맞아 이러면서 토론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학교의 선생님이 아무런 제지나 이게 이제 바르게 교육하시지 않고 그걸 또 부모들한테 듣고 학교에서는 그것이 진짜 진실인 것처럼 또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등을 겪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학교를 그럼 차라리 이런 학교 다니지 않겠다. 그거 결정한 건 몇 학년 때예요? 6학년 때. 네. 그러면 4학년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갈등을 이제 본격적으로 경험한 것은 4학년 때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1년 반? 예? 그거 굉장히 괴로웠겠네. 네.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냥 엄마한테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네. 엄마한테 물어보고 또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된 건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럼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네. 애들하고는 점점 이제 담이 쌓여졌겠네. 말이 안 통하니까. 네. 아이고 참네. 그러다 결국 그만뒀어요? 네. 지금은 어때요? 행복해요? 네. 학교 안 가서? 그것도 물론 있는데 네. 그것도 물론 있고 친구들이랑 헤어져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점이 더 많. 어떤 점이 더 같아요. 좋아요? 그냥 더 이상 사람들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 공격받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알아서 문제 풀고 하는 게 더 편해요. 우리 태민이 같은 생각 갖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이 더 있어요? 제 또래는 못 봤어요. 아직. 아 그래요? 굉장히 이 특별한 경우 같으네요. 근데 예. 이제 저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부 아이들은 그래도 많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소수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다수가 되려고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게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곳곳에 바르게 교육하고자 하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네. 또 그런 교육을 받아서 바르게 또 자기가 자기 의견을 잘 발표하고 주장할 수 있는 아이들도 또 좀 있고. 네. 그래서 좀 그런 아이들 때문에 소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두 아이들 경우에는 일단 이제 학력은 없는 거고 초졸, 그다음에 무졸, 무학 이렇게 해서 계속 집에서 공부는 시키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검정고시 거쳐서 대학은 갈 수 있고. 그렇죠. 쟤는 이제 내년 4월에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볼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그러면 이게 근데 더 좋은 것이 네.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주는 거죠. 저도 20대 때 25살 돼서 지금은 그때 한참 애기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네. 벌써 20대 중반이라니 뭘 해야 되지 이런 암담함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쟤는 빨리 고등학교 졸업을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다 취득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교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네. 예. 네. 그런 시간이 좀 벌어지니까. 그래요. 우리 태민이가 이제 학교에서 조금 이제 갈등을 겪었을 때 현민이도 학교 다녔을 거 아니에요. 1학년. 네네네네. 그때 형이 어려움 겪고 있는 건 알았어요? 아니요. 잘 몰랐어요? 그 선생님이 정교조 선생님 아니셨나 보다. 얘는 희한하게 또 다 좋은 선생님. 그럼 그냥 보내시지 학교를.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생님이 걸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홈스쿨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게 네. 지금 유치원 사태를 또 겪으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때도 저는 이제 주변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네. 우리가 이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지만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 가우처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주소지에 국한돼 가지고 학교를 뭐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쪽 초등학교가 조금 더 시스템이 좋으면 그 학교를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진정한 치맛바람이 무엇인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치맛바람인데 그래요. 이거는 학교에 가면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보여지는 외모에 더 치중하고 내 아이 기살려주고 이런 거에 올바르지 않은 치맛바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유치원 사태를 보면서 너무 심각한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진작에 그만두게 하길 잘했다. 네. 여기 숙명 여고 쌍둥이 자매 아버지도 정교조 이런 문자가 올라왔는데 네. 사실인가요? 네. 그래요? 네네. 근데 보통 언론에서는 정교조라고는 보도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안 했고, 그러니까 언론이 네. 요즘에 지금 제대로 네. 보도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 정교조이기 때문에 그 미술 선생님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교무부장은 미술 선생님이 될 수가 없대요. 근데 이분이 미술 선생님이었거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교무부장까지 되신 거고, 네. 그런 좀 많은 비리들이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정교조인 줄 몰랐어요. 근데 왜 정교조면 정교조라고 이렇게
적시해서 보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옳지 않다라는 걸 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모순이라는 게 자기네도 떳떳하지 않으니까 정교자라고 밝히지도 않으면서 예. 뒤에서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거죠. 하하, 참 그래요. 근데 어머니 비슷한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분명 그런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어머니처럼 이렇게 야 그럼 학교 가지 마. 차라리 우리끼리 공부하자. 이렇게 정말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당장 좀 이런 비슷한 사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전화해서 좀 상담하고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카페에 있으시니까 카페 연락처는 공개할 수 있죠. 카페 연락처 따로 없고 제 핸드폰. 그럼 핸드폰을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괜찮아요? 네. 너무 딱한 사정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기 방송국을 통해서. 고성국 TV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우리 최윤숙님 하고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이런 고민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어제 이제 고성국 TV 네. 이제 출연한다고 좀 몇 번 봤어요. 어떻게 무슨 주제를 딱 하니 저한테 정해주신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생각난 게 이제 제가 요즘에 유치원 비리 이거 사립에 대한 이거에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교육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 이렇게 그분들이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치하시는 엄마들은 정치하시고 교육하는 엄마들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자꾸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교육까지도 정치에 이용돼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사실 저도 학교를 보내고 싶거든요. 제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도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좀 활동이 좀 해야 될 활동이 있는데 얘네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우파 대안학교 같은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파 대안학교라고 딱하니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대안학교라고 하면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실 좀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이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필터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아무런 뭐가 없지 않냐. 저희가 민주주의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얘들아 주스 마셔 그런. 주스 마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 시청자들이 너네가 조금 좀 딱하게 보이나 봐. 엄마 말 편하게 있어. 편하게 괜찮아. 엄마 말 그만할게. 그리고 사회성은 떨어질 것 같은데 애들은 친구가 필요한데 이런 의견 계시죠? 사회성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도 하나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6학년 때 결정적이었어요. 저 아이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아이가 이제 늘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했었지? 무슨 질문을 했는데 야 엄마 말에 다 순종하지 말고 가끔 그냥 선생님이 질문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끔 반항을 해도 돼. 그것이 너의 그 감성을 이거 표출하는데 건강에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세대 간의 분리를 조장하는구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또 전화를 했죠. 그 선생님한테 또 전화를 해서 지금 혀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이런다. 내부모도 공경 못 하는데 바깥에서 어른들을 공경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왜 노인 폭행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죠. 무슨 근거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반항심을 유도시키냐. 지금 학교 교육이 세대 간의 분리를 계속 시키는 문제가 이것도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교육이다.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얘가 눌려있는 걸 뭐 자유롭게 표출하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충분히 대화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불만이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너 엄마한테 불만이 없을 수 없다는 식으로 자꾸. 아니, 지금 물어보자. 엄마한테 불만이 없어? 불만이 있어도 엄마랑 대화하면서 풀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죠. 불만은 있는데, 그걸 해소를 하는구나, 대화로.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는데 그거를 반항하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니까. 잠깐만, 너는 엄마한테 불만 없어? 솔직히 말해, 너 불만 많잖아. 자, 그런데 우리 태민이가 태극기 집회 나갔어? 네. 언제? 작년에 맨날 토요일 날 나가다가 요즘에는
좀 줄이고 작년이 아니라 탄핵 되기 전부터 우리가 그러면은 재작년이구나. 2016년 16년부터요. 가을부터.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거구나. 네. 무슨 생각으로? 어머니가 먼저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거니? 엄마가 먼저 가자고 해서 간 것만데 할 수 없이 간 게 아니라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열심히 걸었죠. 너는? 저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했어? 어떤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좋은 대통령이라고? 네. 왜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나라를 살리고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태민이는? 박근혜 대통령님은 뭐라 말해야 될까? 근데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한 적도 있어요? 네, 이번에 저저번 주인가 저기 김정은 청산위원회 하는 그 집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백두 청산위원회 집회? 네, 그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래? 누구 태민이가? 네. 그때 뭐라 그랬어? 김정은은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김정은은 자기 친형이랑 고모부를 독극물로 살해하고 고사포총으로 죽였는데 그런 인물이 어떻게 호감용이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 오는 걸 환영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한다고 했어요. 이승목 어린이의 말을 잠깐 빌려서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연설을 했죠. 저쪽의 좌파들은 그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면서 김정은 막 환영하는데 공산당이 좋아요 그랬다. 네, 공산당이 좋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거를 제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이틀 뒤에 저쪽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걸 봤나?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했죠. 그 이승복 얘기 알아? 네. 어떤 얘기인데? 그 이승복 어린이가 공산당이 싫다고 말했는데 싫다고 얘기하는 거는 싫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군인들이 죽였어요. 이승복 인민군들이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 총 갖다가. 그래. 그 이승복이 이제 울진 삼척 때 북한의 무장 게릴라 북한 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인질로 잡혔는데 거기서 이승복 어린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2학년. 9살로 초등학교 2학년? 네. 그럼 너만한 건 너보다 얘보다 어리네. 그래서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장 게릴라들이 북한군들이 그 입을 찢어서 죽였어. 네. 총 쏴서 죽인 게 아니고 입을 찢어서 죽였어.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그 지역에 이제 이승복 어린이 동상도 세워지고 막 그랬는데 좌파들이 그 사실이 거짓말이다. 그러고서 막 또 공격을 했어. 근데 재판까지 붙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다. 네. 그거 이제 확인이 됐지. 네. 그래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 있잖아. 네. 너가 그 대통령 그 탄핵 반대해서 태극기 집회도 계속 나가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서 지금 굉장히 아프대요. 그 대통령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저 좌파들 때문에 감옥에 gat혀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좀 열악한 상황에서 감옥에 계시는 게 너무 불쌍해요. 안타깝고. 현민이는? 저는 템령이랑 비슷해요. 그래.
그 참 우리 태민이 현민이가 이승만 학교에서 공부해요? 네네. 이승만 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이승만 학당은 이영훈 교수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 이제 거기서 저 서울대 이영훈 교수 계시고 이제 그 이승만에 대해서 그리고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제 역사 인식 교육을 하시는 곳이죠. 그동안 이제 왜곡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왜곡된 거고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이승만 학교가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12주 과정이고요. 12주? 네. 넉 달이네? 네네. 매주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 이제 꼬박꼬박 나가서 공부해요? 했고,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졸업했습니다. 아이고, 그 어디 개근상은 받았어요? 개근상 아쉽게 못 받았고, 딱 2번 결정. 그래. 현민아. 그러니까 이승만 학교 졸업한 거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배웠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자 위해 대한민국을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청년 시절에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건국하고 대통령을 지내다가 이제 4.19 때 이제 물러나서 하와이로 이제 망명 가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잖아? 네. 그 인생 전체를 이제 다 공부한 거 아니야? 응? 그런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공부하고 나서 다 어떤 느낌이? 이승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대단하다. 그렇지. 다들 역사, 그 당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다 거인이라 그랬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아침에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너 한번 얘기 좀 해봐. 근데 되게 잘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하는데? 앞에 카메라, 아니, 훨씬 잘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엄청 해줬거든. 야, 너 그렇게만 그래? 얘기해라. 야, 배운 효과가 나온다. 이랬는데. 그럼 다시 한번 할래? 앞에 이렇게 긴장됐냐? 그래, 그럼 태민이는 뭘 배웠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어떤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건국한 뒤에랑 또 6.25 사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뭐 있어? 방공포로 석방. 방공포로 석방. 방공포로 석방이랑 또 휴전 6.25가 끝나고 또 서로 인질이 있잖아요. 서로 잡은 게 포로들을 또 서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서로 돌려보내냐 과정에서 싸움들을 받고 또 6.25 과정에서 절대로 통일이 안 되면은 더 이상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끼리라도 북진을 하겠다고 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의 용기를 배웠죠. 그래. 그때 사실 북진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치? 그러게요. 그래요. 이승만 학교는 4주 과정이고 12주 과정, 넉 달, 12주 과정이고, 어디서 해요? 여기, 어디서 하냐고? 명동에, 그 리라 초등학교 바로 길 건너에, 이승만 학당 건물이 있습니다. 리라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이면 적십사사 있는데? 그쪽 말고 이제 그 숭의여대 그쪽이거든요. 남산 이쪽에 올라가는 그 명동 그 퍼시픽 호텔 그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숭의여대 나오는. 그 이승만 학당이라는 그 건물이 따로 있어요?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 2층에 이제 이승만 학당이 있어요. 이승만 학당 연락처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있어요?
저요? 예, 예. 좀 불러주세요. 공부하려면은 사전에 등록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사무처 연락처가 혹시 있으면 좋겠어요. 02 02 예, 779에 779에 0012 0012 예. 예. 여기가 이승만 학당입니다. 네. 그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네. 이렇게 좀 손잡고 가셔서 한번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게 방학 토요일 날 10시라 그랬으니까 학교 다니는 중에도 상관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고 아마 이제 아이들을 위한 프로도 요번에 여름방학 때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도 있고 한번 문의해 보시면 그렇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이제 요즘에 다양하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방학 중에 특강으로? 네네네. 그래요. 근데 우리 이 어머니도 그 이승만 카페를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카페를 아예 이승만 카페를 하시게 됐어요? 저는 저도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세대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바르게 교육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네. 다시 이런 분이 대한민국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이분의 업적은 가히 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저는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한말에는 한양에도 굶어 죽어 있는 시체들이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지금 북한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시대가 구한말의 조선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래요. 근데 예. 그럼 이렇게 오히려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이런 세대로 이렇게 번영을 가져다 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너무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극렬하게 그냥 싫어하는 정도도 아니고 극렬하게 치료하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요? 저는 네. 정체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좌파들이? 네. 그러니까 부정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정체성은 그 뿌리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저는 기독교 인용 국가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나라,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을 지어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별나게 이승만 대통령을 저렇게 혈안이 돼서 미치도록 증오하고 증오심을 키우고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실과 진리를 알게 되면서 니네들이 이렇게 미치도록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면 나는 또 반대로 역으로 미치도록 이분의 업적을 상기시켜야겠다. 근데 이제 배우는 아카데미는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네. 근데 많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열려있지 대중들한테는 열려있지가 않은 거를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배워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르는 대중의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어떻게 이 대중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다가 그냥 커피 한 잔 사서 테이크아웃 하고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내리에 이승만 사진 한번 딱 보고 저 사람 누구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승만 이름 하나라도 들고 가면 나중에 이것들이 잔상이 되어서 이승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친근하게 접근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소개해드린 월간 영웅 박정희 편 먼저 읽고 영웅 이승만 편도 구입할 겁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가능합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장 오해가 많은 또 부정적 편견이 많은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4.19로 이제 하야했잖아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이승만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독재했다 이 부분이죠. 저는 참 독재라고 얘기하면서 독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진짜 독재의 딸 누구죠?
김여정은 그렇게 존대하고 추대하는 이런 모순된 아이러니를 보면서 참 웃겼고 이 독재 프레임을 씌운 사람들이 과연 저들이 그렇게 칭송해야 된다고 하는 김씨 3대 3부자들의 그 독재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런 것들이 진실만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갖고 봐도 얼마나 허황된 얘기를 하는지를 알 텐데 그리고 4.19에 대해서는 이분이 정말 물러날 때도 자기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자유당 거기에서 이제 이기붕 때문에 거기서 부정선거가 한 거고 이승만 대통령의 가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잘 돌아갑니다. 이 말에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더 깊이 이렇게 둘러보지 않았던 거.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가오고 실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럼 내가 국민들이 원하면 내가 해야 하는 게 맞지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본인의 그런 이제 그 실수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이런 분이 독재자라는 것은 저는 그런 프레임을 쓰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4.19 혁명 때 많은 학생들이 다쳐 있었잖아요. 근데 친히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그래 진짜 민주주의는 이렇게 뭔가 누군가 이렇게 저 위전자들이 잘못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주의지 알고도 입을 닫고 있는 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독재자가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그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기붕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이기붕 세력의 부정선거였어요. 근데 그 선거, 이기붕의 부정선거 때문에 어쨌든 시위가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찰의 총탄에 쓰러지고 이제 사상자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뒤늦게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현장 들어가 보고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고서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러고서 이제 하야를 하는 이제 그 과정이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셨고요. 예.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옳은 것, 옳고 양심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파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 격려하는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방송 중이라 못 보실 텐데 나중에 다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차분하게 보시고 여기 꼭 가서 그 카페 가서 차 한잔 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김포 양촌은 하군리 시골입니다. 김포 양촌읍 하군리. 하군리. 원래 명소는 좀 멀리 시골에 박혔습니다. 더 스토리 오브 리?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이렇게 치시면 돼요. 스토리 오브 리. 리는 이승만의 리입니다. 스토리 오브 리. 이승만 스토리. 이승만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 그런데 실제로 가면 이제 커피도 주고 다 하죠? 네네네. 그럼 지금 오늘 보통 몇 시에 문 열어요? 카페? 뭐 찾아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여유 있게 점심 먹고 저희들 그냥 몇 시간 지키다가 쓸쓸히 문 닫고 귀가하는. 우선 저부터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서울까지 오라고 하시면 아무 부담 없이 올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네. 그래. 오늘 같이 방송에 왔는데 어때요, 태민이? 긴장했어요?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땀도 많이 흘리고. 네. 그게 아니라 오는 과정이 좀 힘들었는데 막상 또 여기서 찍으니까 그 시간들이 잘 온 것 같아요? 네, 잘 온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많은 여기 보면 시청자들이 문자를 엄청 많이 주죠?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 시청자들께 마무리 이제 인사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인사 말씀 하세요? 엄마부터. 엄마부터?
큰아들이 엄마한테 밀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저는 잘 안 보이지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좀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아니란 자세가 아니라 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사립유치원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지금 제가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서 그런지 네. 지금 박용진 3법에 대해서 정말 이게 통과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게 무너지면 저희 다 정말 이 교육이 어떻게 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반대의 목소리를 또 진실의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김에 그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정부 여당 좌파가 추진하고 있는 거. 네. 그거 뭐가 문제인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예. 이게 네. 그 평준 상향이 돼야 되는데 교육이 평준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국유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육의 질 이것이 정말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이거든요. 그나마 유치원은 사실 저도 얘네 유치원을 되게 힘들게 보냈어요. 추첨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도 했던 얘기가 무슨 대학 보내기보다 지금 유치원 보내기가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 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유치원들이 있었어도 그곳으로 몰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나 비리는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너무 큰 완전히 뭐 90%의 비리인 것처럼 지금 대두가 돼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비리가 없으려면 다 이게 국유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국유화가 되면 비리가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저는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유치원을 우리가 선택해서 수요자의 입맛에 맞게 고르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 계속 질이 높아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런 것도 지금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지금 언론이 나와 있는 이런 프레임에 지금 조금만 눈을 벗으시고요. 진짜 무엇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급식 문제도 이렇게 싼 것만 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탈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그 3법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아이들 교육의 질도 떨어뜨리고 먹거리조차도 아이들에게 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이걸 왜 반대해야 되는지 여기에 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 이 좌파들이 잘 쓰는 수법이 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무슨 이런 포퓰리즘. 사건을 막 이게 막 여론전을 가지고 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상하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진 같으면 막 갑질 막 한 다음에 갑자기 뭐 대기업 무너뜨리고 대기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유치원 경우도 그렇죠. 네, 완전 포퓰리즘 정치라고 보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립이 지금 이제 다 없어지고 그 국공립을 지금 40%를 늘린다고 해요. 그러면 연간 1조 원의 세금이 우리의 그 혈세가요 그렇게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청와대 지금 비리가 한두 개인가요? 그럼 청와대 없애자고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거 주최하고 있는 지금 장관 그 부분도 청문회에서 그 비리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법은 막아야 된다. 여기 한국당 잘 들었지? 박용진 3법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진짜 한국당이 근데 지금 태도가 지금 은근히 또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셔서 진짜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진실을 알고 좀 일어나셨으면 이때 목소리 높이지 않으면 저희 진짜 또 땅치고 후회합니다. 진짜. 현민아, 한국당에 대해서 한마디 해. 할 말 없어? 박용진 3법 막아주세요. 알겠어. 오늘 방송 출연한 가족 힘내세요. 파이팅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교육부 장관 감이시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엄마가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태민이.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은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유와 변형을
이뤄갈 테니 어른분들께서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고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토리 오브리 이승만 카페 많이 찾아주시고 정확한 주소명 알려드릴까요? 여기 있는데 한 번 더 올려줘요. 정확한 주소명. 정확한 주소명. 네. 불러봐요. 누가 불러? 잘 몰라? 김포시 양촌에 김포시 양촌의 그다음에 하군리 여기 있어. 여기 올렸어.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하군리 2782번지 네. 2782번지 김포 이승만 카페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번 주에 각일천 선생님 모시고 저희 세미나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고성국 TV도 거기 가서 한번 촬영하시죠 그러셨는데. 오, 네. 네? 네. 어느 분이신지. 감사합니다. 자, 현민아 이제 네 차례야. 인사할 차례. 인사. 집에서 했던 것만큼만 해줘. 이 방송 더 많이 봐주세요. 집에서 했던 게 아닌데. 그리고 카페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예,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11시, 9시 반으로 옮겨서 오늘 첫 방송 해봤는데, 예, 11시 반까지, 예,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좀, 시간 옮긴 데 대한 그 감상도 좀 후기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윤숙님, 정말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참 어려운 결단을 하셨고,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계세요. 그리고, 김태민, 김현민 두 아이들 참 든든하게 이렇게 오늘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진짜, 이 김포 양촌에 있는 카페에 가서 저희들도 한번 방송할 기회를 좀 꼭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김포 쪽 가시면, 그 양촌리가 그 전원마을 촬영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풍광도 좋고, 아직도 이제 옛날 우리 시골 냄새 많이 나는 이제 그런 곳에 아주 좋은 그 보배 같은 곳이 숨어 있네요. 다들 한두 번씩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락처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연락하시면 우리 최윤숙님하고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학당에 대한 주소도 저희들이 올려드렸으니까요. 예, 많이 관심 갖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9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네, 자,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칠래?